매일 밤에 이러지 말고 차라리 같이 살자. 어떨까? 한의문제다. 아, 그런 집 있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네. 어떤 집일까요? 아, 이게 사는 거지. 바로 이거였어. 이런 거. 같은 건물, 다른 공간, 다양한 일상, 때로는 혼자여서, 때로는 함께여서 좋은 집. 나이도, 직업도, 가족 구성원도 다른 우리가 함께 산 지는 9달. 신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8가구가 모여 사는 우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슷비슷한 다세대 주택들이 모인 서울 구로구의 한 동네. 유독 눈에 띄는 하얀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8가구가 모여 사는 특별한 집. 어린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부터 노부부까지 모여 사는 이 집은 일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공동체 주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이죠. 502호에 사는 이분은 어딘지 낯이 익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맘들의 502호에 살고 있는 이장이라고 불리는 이명희입니다. 라디오 오전 11시 이명희 랄랄라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명희입니다. 어나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이명희 아나운서였네요. 저희 집에는 저와 그리고 첫째, 둘째,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어서요. 첫째는 제리, 그리고 둘째가 봄. 집에선 두 고양이들을 돌보느라 바쁜 영락없는 집사의 모습. 그런데 어쩌다 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셨어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어떤 뭐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제 몸이 아픈 날 병원을 가려니까 누군가에게 이게 같이 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정이 저를 꼬셨어요. 302호 살고 있는 우리 서영미 씨 가족이 명희 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는 302호로 가봅니다. 음식 솜씨 좋은 영미 씨와 임가이버로 통하는 병길 씨. 두 사람은 이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죠? 안녕하세요. 저희 302호에 살고 있는 부녀회장 서영미. 네,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임병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시키고 부부 중심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501호 윤 대표네가 같더라고요. 저희랑 생각이. 뭐 차라리 같이 살자. 어떨까? 말이죠. 완전 이거 결혼 결심할 때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너무 손발이 잘 맞으니까. 직장에서 끝나면 직장 동료들하고 뭐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기도 하고 뭐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아무래도 빨리 오고 싶죠. 진짜 엄청들 빨리 와요. 동료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뭐 집에 꿀만 날랐나 그러죠. 이 집에서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501호. 이분은 함께 사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죠. 네, 저는 501호에 살고 있고 새맘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원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살고 있는 원지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인데요. 같이 사는 것,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마을로 이렇게 살아볼까라는 생각들도 했던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에 이런 공동체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좀 이게 급진전하게 됐죠. 이 집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동체 주택인데요. 먼저 입주자 선정을 하고 땅을 구입한 뒤 설계를 시작했고요. 공동체 주택 예비 인증 이후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시공을 했다죠. 집 구하기 힘든 서울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점점 더 이 집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동했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 올라오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 맞나?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인체에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댁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창문들이 뚫리니까 굉장히 표정이 화사하다고 할까요? 건물의 표정이었네요. 예. 하하, 미소천사 김 소장님을 닮았네요. 근데 땅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좀 반듯한 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데, 이렇게 굽혀져 있고, 그래서 L자라고 해야 될까요? 니은자네요. 니은자 같이 돼서. 하여튼 뭐 서울시에서 전용을 다 찾아봤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가지고 계속 땅이 제일 있다가. 어렵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시세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땅인 거예요. 정확히 근데 2019년 5월 달이었는데요. 딱 찾아왔는데 남양인데 햇살이 이제 가득하게 품은 아주 오래된 농가주택이었거든요. 병풍처럼 펼쳐진 뒷산과 따스한 남양빛의 반에 땅을 샀다는데요. 다행히 못생긴 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8가족의 꿈을 담은 집을 지을 수 있었다죠. 저 입장에서는 정말 운명의 땅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디자인이 되고 설계도 돼서 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살린 것 같아요. 아, 주차장이군요. 이 경사지 지으면서 이 장점이 여기를 지하로 인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지하로 인정받아서 용적률에서 빠지는. 그래서 넓은 주차장을 갖게 됐죠. 전체 용적률에서 빠졌고 그 다음에 큰 장점은 1층 같다는 거죠. 그렇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해당하면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경사지에 있는 이 집은 한 면이 지상으로 노출됐지만 평균 높이 덕분에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1층 같은 지하를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실내입니다. 너무 이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 이 집에 다세대 주택을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발을 벗고 여기다 실내라는 게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집에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따뜻하고 이게 벌써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왔구나. 함께 모여 사는 8가구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위도 점점 궁금해지네요. 되게 예쁜 또 초록색. 그러면은 저희 발이 시려운데 일단 실내화를 좀 신으시고. 그럴까요? 싫었긴 했는데 말을 못 드렸습니다. 진작 말씀드릴 걸. 한번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바닥도 집성목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5층 건물인 이 집은 층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재미를 느끼며 계단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마련돼 있답니다. 여기가 분녀회장님 댁. 네, 저희 그래요? 이쁘다. 저희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수상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한 부녀 회장님 부부의 집이 먼저 공개된다고 하지요.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벌써 문턱이 보통 현관턱이 있게 마련인데 턱이 없이 그냥 같은 레벨로 들어가네요. 노후에도 살 수 있도록 나중에 되면 휠체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턱을 없애버리신 거군요. 예. 이거 그러면 이제 구경하시죠. 여기서 그럼. 감사합니다.
그냥 복도에서부터 바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턱없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한데요? 더욱 남다른 건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집집마다 설계가 다르다는 점이죠. 이 집은 크게 1호 라인과 2호 라인으로 나뉩니다. 2호 라인의 3층인 부녀 회장님 댁은 약 22평, 주방 겸 거실과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거실 설계에 가장 주력을 했답니다. 야, 일단 들어오니까 이 창이 양쪽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밝네요. 이쪽이 동쪽인가요, 네, 그러면? 이쪽이 약간 동남향이에요. 네, 동남향이고. 앞쪽 창으로는 따스한 햇빛을 드리고 반대편 창으로는 뒷산 풍경을 담는 것이 부부의 바람이었다지요.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요청을 해서 아예 통창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통창 덕분에 병풍처럼 서 있던 뒷산을 자연의 액자로 담아냈습니다. 이쪽은 정말 완벽한 자연, 이쪽은 하늘, 그리고 도시로 펼쳐진 거죠? 네. 이 정말 이 대조가 어마어마하네요. 땅과 하늘. 네. 서울 한복방 가장 복잡하다는 신도림에서 그 전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막 6차선, 8차선 차 다니는 것만 보고 살다가 네. 또 다 건물이 높은 건물만 있는 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올 봄에 입주한 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보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방하고 거실이 네. 일단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정말 눈에 띄는 게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이 큰 벽이라고 네. 해야 되나 두꺼운 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영미 씨가 자주 머무는 주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수납까지 해결한 일석이조의 벽입니다. 두꺼운 벽인데 수납도 되고 아, 이렇게? 네네 생활용품들이 네. 잔뜩 있고 또 냉장고까지도 다 가려지게 해주셔서 집이 되게 깔끔하면서도 네. 네. 음, 요리할 네. 때도 동선도 너무 좋아요. 바로 요리하고 냉장고에서 하고. 이게 회유동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걸 중앙에 놓고 돌리되 그러니까 복도 공간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회유 동선을 통해 각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지요. 사적인 공간은 가장 안쪽에 배치해 때로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엔 4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한층 더 올라온 거군요. 아니 집마다 이 앞에 이렇게 작은 테이블들을 놓고 이렇게 뭐 그 소품들을 놓으셨네요. 이게 자기 집에 뭔가 정체성? 그런 것 같아요. 층층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소래야! 집 구경 좀 시켜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분이시네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도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좀 잘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잘 보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집이군요. 네. 아니 그래서 확실히 사진도 네. 신혼사진들도 있고. 네. 여기는 또 뭐 이렇게 기찻길처럼 확실히 참 두 분 좋으실 때네요. 저도 저럴 때가 있긴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방송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래층을 방금 보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구조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아랫집은 부엌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쪽 대각선 쪽으로 저쪽에 있었고. 주로 이제 저희가 음.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잘 때는 네. 좀 어두운 곳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는 방은 좀 안쪽으로 하고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좀 밝았으면 좋겠어서 네,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렸어요. 겨우 한층 올라왔을 뿐인데 아까 주방에 있던 자리가 부부 침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 주방은 거실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층이라는 게 놀랍기는 합니다.
평면도를 비교해보면 두 집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 베이킹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방을 넓게 하고 창밖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을 넓게 보고 싶으니까 이제 이쪽도 공간을 많이 빼고 와이프 공간, 제 공간 충분히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뽑기 위해서. 네. 거실은 게임을 함께 즐기는 공용 공간. 아래층에서 안방이었던 곳은 가벽을 세워 남편 지영 씨만을 위한 취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계속 이제 전세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 전세든 뭐 어떻게든 월세든 살아간다는 게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뭐 집이 완전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도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는요, 계속 빌라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울시에서 자가로 살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좀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이 돈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집어넣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집어넣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갚아 나가는 내부 금융 형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살아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저희는 10% 정도를 지금 내고 있고요. 90%를 갚아야 돼요. 법인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살던 집을 정리했더니 뭐 여기 하고는 남는 돈이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안 받는 부분은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죠.